할머니 김순자 여사는 올해로 75. 눈이 조금 침침해졌고 귀도 예전 같진 않지만 손자 지우 앞에서는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주방 한켠 햇살이 부엌창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오던 그날, 김순자는 정성껏 과일을 깎고 있었다. 사과는 얇게, 너무 두꺼우면 애가 안 먹는다니까. 단 하나는 조금 덜 익은 거, 그게 더 고소하지. 바나나 2개, 사과 반 개, 포도 한 줌. 그녀는 작은 유리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았다. 그 위에 랩을 씌우려다 말고 그냥 냉장고에 살짝 넣었다. 어차피 곧 올 텐데 뭘. 어떤 과일을 지우가 제일 좋아할까? 지우는 순자의 하나뿐인 손자다. 초등학교 3학년. 장난도 심하지만 눈웃음이 예쁜 아이. 며느리 유진이 맞벌이를 하기에 지우는 방과 후엔 늘 할머니 집으로 오곤 했다. 몇 시간 후 문이 열렸다. 할머니, 나왔어. 지우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과일 깎아놨지? 진짜? 김순자는 싱긋 웃으며 냉장고에서 접시를 꺼냈다. 조금 차가워진 과일들이 접시 위에 말라 있었지만 지우는 상관없었다. 양손으로 접시를 들고 한꺼번에 우걱우걱 먹는다. 포도, 사과, 바나나를 번갈아 먹으며 눈을 반짝인다. 맛있지? 응, 최고야. 할머니 짱이야. 그날 순자는 마음이 뿌듯했다. 누가 봐도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틀 뒤, 지후가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애가 갑자기 토하고 열이 오르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유진은 응급실에서 다급하게 말했다. 의사는 장염이라 했다. 장염이요? 네, 뭔가 상한 걸 먹었거나 세균성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뭘 먹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유진은 차분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어제 어머님이 깎아줬다는 과일 그게 수상해. 그거? 지우가 좋아하잖아. 랩도 안 씌우고 냉장고에 몇 시간 넣어뒀다고 했잖아. 냉장고균이 뭔지 몰라? 요즘 같은 세상에 뚜껑 없이 보관하면 세균 번식한다고. 그걸 애가 한꺼번에 다 먹었는데 어떻게 멀쩡하겠냐고. 남편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유진이었다. 어머님, 오늘 지우가 응급실 다녀온 거 아시죠?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미안하구나. 근데 앞으로는 아무거나 애한테 주지 마세요. 위생이 제일 중요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라고 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냉장고균 같은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냉장고균이라 난 그냥 정성으로 해준 건데.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지만 김순자의 가슴은 천천히 쿡쿡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바나나 하나와 반쯤 말라 있는 사과 조각을 바라보며 말없이. 정성도 이제 죄가 되는 세상이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작은 냉장고 속 과일 접시 하나로 시작된 세대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다행히 회복이 빨랐지만 김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매일처럼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따뜻함이 아니라 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순자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예전엔 지후가 앉던 자리에 텅 빈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 허전하게 느껴졌다. 냉장고균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녀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매정하거나 악의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실히 훈계가 담겨 있었다. 요즘 세상은 어머니처럼 살면 안 돼요. 정성보다 위생이에요.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 책임이에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말들을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늙었고 너무 외로웠다. 다음 날 순자는 시장에 나가는 대신 동네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오랜 친구 박 여사와 이 여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어이구, 순자 씨 얼굴 왜 이래? 누가 야단이라도 쳤나? 어휴, 그놈의 냉장고균 때문에 요즘 시어머니도 살기 힘들다. 냉장고균. 그게 뭔 소리야? 순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 전화 통화에서 느낀 감정까지 모두.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손을 탁 친다. 요즘 애들은 냉장고도 믿지를 못해. 냉장고가 세균의 소굴이면 우리 세대는 벌써 장염 100번은 걸렸겠다. 이 여사도 맞장구 쳤다. 나는 김치도 뚜껑 안 덮고 두고 먹었어. 며느리가 세균 거린다지만 걔들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을걸? 그러게 말이지. 그냥 사랑으로 깎아준 과일 한 접시인데. 그래도 순자 씨 다음엔 뚜껑 덮어줘. 그래야 또 잔소리 안 듣지.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지우는 맛있게 먹었거든. 그날 마을회관의 차가운 벽난로 앞에서 순자는 모처럼 마음을 툭 털어놨다. 자신의 잘못인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고.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은 다 기사 나와 봐봐. 여기 서울대 병원 영양학과 교수 말인데 과일은 차게 보관해도 상관없대. 오히려 랩으로 밀폐하면 수분 날아간다고. 뚜껑보다 중요한 건 냉장고 청결이래. 순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나도 조금은 억울하지 않겠어. 그래, 며느리도 요즘 세대니까 걱정 많은 건 이해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말 가려 해야지. 순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냉장고 보관법, 과일 위생, 장염 원인 같은 검색어들을 꾹꾹 눌러가며 확인했다. 그녀는 곧 결심했다. 다음엔 참지 않겠다고. 상처만 삼키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며칠 후 김순자는 며느리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인쇄된 A4 용지 몇 장과 반투명 비닐에 쌓인 사과 한 봉지. 오늘은 사과를 그냥 주지 않을 참이었다. 벨을 누르자 유진이 문을 열었다. 표정은 당황한 듯 또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우는 학교 갔지? 네, 무슨 일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나도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순자는 손에 쥐고 있던 인쇄물을 내밀었다. 이거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에서 나온 자료야. 냉장고 보관 시 과일 위생 관련 기사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 유진은 조심스럽게 읽었다. 과일 보관 시 밀폐 용기나 랩을 씌우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냉장고 내부 청결이며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일정 시간 내 보관은 무방하다.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냉장고 매주 닦는다. 그날도 분명 깨끗했어. 물론 다음부턴 더 조심하겠다. 랩도 씌우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 깎고. 근데 말이다. 그날 너한테서 들은 말. 나는 사람으로서 좀 서운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랑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내 방식을 고집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저 정성껏 깎아준 과일 한 접시가 내 손자가 토한 원인으로 몰리는 건 좀 서럽더라고. 순자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예민해진다더니 나도 그렇더라. 근데 늙었다고 그냥 훈계만 듣는 존재는 아니야. 나도 아직 엄마니까. 그 말에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동안 무심하게 넘겼던 시어머니의 손길, 과일을 깎던 모습, 지후가 할머니 짱이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땐 지우가 아프니까. 그 화살이 어머님께 갔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해해. 지우가 아프면 너도 마음이 덜컥했을 거야. 나도 손자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니.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할머니, 또 과일 깎아줘. 이번엔 키위도 넣어줘. 두 여자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키위도 넣고 뚜껑도 씌우고 랩도 3겹 씌워서 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도 같이 넣을 거야.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겼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오해는 풀렸다. 상처는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따뜻한 대화가 한 겹, 이해가 또 한 겹, 정성이 마지막 한 겹을 덮어줬다. 냉장고 속의 과일보다 사람 사이의 마음이 더 빨리 상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씩 배워갔다. 정성은 때로는 오해를 낳고 사랑은 시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 세균보다 무서운 건 사람 사이의 냉기이니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식탁 위 조용히 한 접시에 정성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은빛 동반자, 다정한 동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